자, 제5장 돌았습니다. 개공 4등의 의무편에 접어들었습니다. 중요한 단원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전달했지만 어떤 한 단원에 대해서 기출문제부터 먼저 몸 푸시고 기출문제의 기한, 예상문제 그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또 기출문제는 타 과목은 모르겠지만 중개사법은 60% 이상은 다시 올라옵니다. 거의 그대로 올라오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기출문제편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걸 그대로 기억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제목이 의무편이다 이래 들어왔잖아, 그죠? 왜 이 단원이 중요한가를 여러분 우리가 법을 많이 배우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들은 민법도 배우시고 공시법, 뭐 중개사법, 뭐 공법, 법을 배우고 계시는데 법이 무슨 뜻일까요? 법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권리도 제한해주고 또 의무도 부여해줍니다. 자, 그러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우리 편이 중개사 등의 의무편에 돌아서니까 중요한 시간이다. 지금 이런 뜻이죠. 참고로 여러분 법이라는 이 한자 말은 어떻게 글자를 만들었을까요? 그 한자 글은 그림을 모아서 글자가 만들어진 것이 한자 말이라 그러잖아, 그죠? 파자 이 글을 자르면 다 글자가 하나씩 다 만들어집니다. 여기 있는 이것을 우리는 물숫자라 그럽니다. 이게 물숫자입니다. 거기에 갈 것자다. 여기 두 개가 붙어서 법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글자를 만들 때는 물이 간다. 이 갈 것자 들어보셨나요? 인생은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할 때 것자가 갈 것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법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물이 흘러간다라는 말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지 밑에서부터 위로는 절대 안 올라가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물이 간다라는 뜻은 순리다,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법의 개념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법이라는 것이 순리고 진리인데 이 순리와 진리를 역행하는 게 있습니다. 단 하고 나옵니다. 내용이. 또는 다만 또 이런 게 나옵니다. 단지 이런 것들은 순리를 역행하는 것이니까 시험에서 굉장히 잘 묻습니다. 이게. 자, 예를 들면 전속중개계약에서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게 법의 순리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게 갖다 붙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약집이든 기본서든 아니면 문제집도 좋습니다. 문제집이든 어떤 이론편을 공부하실 때 한 페이지에 단지, 다만이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한 개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별표 딱지를 하나 딱 준비해 놓고 중개사법을 읽으면서 공부하시면서 단지, 다만이 보면 습관적으로 딱지를 하나 딱딱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페이지에는 여러 개도 있을 거고 한 페이지도 없는 것도 있겠죠. 그렇게 붙여 놓고 한 달이나 두 달쯤 지나서 모의고사 치기 전이다. 그러면 전 과목을 다 밤새도록 보고 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한 번씩만 가볍게 볼 때는 단지, 다만 붙여놨는 것만 보고 들어가면 문제는 서너 개는 더 잡아냅니다. 왜? 법이 순리와 진리인데 그것을 역행하는 것은 시험에 잘 묻는다니까, 그죠? 그런 걸 한번 뽑아보는 것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본서는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 두꺼운 책에다가 첫 페이지부터 단지, 다만만 찾으면서 읽는다는 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 요약집 정도에 그 정도 하셔도 된다고, 사실은, 그죠? 요렇게 해놓고 한번 효과를 보거든. 그러면 다른 과목도 그래 해보라고요. 공법도, 민법도, 등기법도, 그죠? 법이 순리를 따라가는데 순리를 역행하는 놈들은 시험에서 잘 묻습니다. 단지, 다만 넣으면 의도적으로 딱지를 하나씩 딱딱 붙여놓고 마지막 본고사라든지 모의고사 치기 전에 직전에 정리할 때는 그것만 페이지를 찾아가면서 보면 그게 전체를 한권 보는데 한 시간만 하면 다 보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는 그래도 전 과목을 한번 보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무편에 접어들어서 법이라는 글자를 생각하면서 이런 것도 한번 준비해 보는 시간인데 이렇게 해서 한두 문제만 잡아내도 당락을 좌우합니다. 당락을. 지금 한두 문제 여러분이 예서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수험생들의 성적 분포가, 그죠? 여기 50점, 여기가 0점, 여기가 100점이라면 시험 친 수험생들의 성적이 전부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다 붙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60점이 합격 점수잖아, 그죠? 만약에 떨어지는 사람이 10점, 20점 받아서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점, 20점 받아서 떨어질 사람은 공부가 애초부터 하지를 안 합니다. 그 다음 합격을 하더라도 80점, 90점으로 합격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합격을 했다. 전부 몇 점? 60점부터
65점 이렇게 합격을 하고 떨어지더라도 한 문제 55점부터 58점 이래서 떨어지지 10점, 20점, 80점, 90점 반 사람 잘 없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성적이 여기 다 모여가 있기 때문에 한 문제를 더 맞았다 이 말은 당락을 좌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서너 개만 건질 수 있다면 굉장히 큰 효과잖아. 그죠? 그래서 법이 역행하는 문제도 한번 찾아보시라. 이제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의무편이 출발을 합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25의 장인의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데 틀리는 것 2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계공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권리자의 주소 성명을 공개해야 된다. X.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들어본 거 같습니까? 그래서 정보를 전속 중에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공개해야 될 정보 오래간만에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공을 공개해야 된다. 들어봤습니까? 중, 중개 대상물에 대한 소재지 지번, 도배와 벽면의 상태, 수, 수도, 전기, 가스, 도로 등 입지 조건, 소 하면 소유권 딱 들어오니까 권리관계도 공개하는데 이때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공법상 제한사항 예정가격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도 임대차일 때는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정보를 공개하는 거고 인적사항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자, 틀린 것이 2번으로 잡았으니까 공부합니다. 1번 계공사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말 됩니까? 5. 3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얼마로 본다? 3개월로 한다. 5. 의뢰인은 계공사에게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그때 일반 중개계약서는 하여야 한다면 틀린다. 그죠? 자, 지금 이런 진행을 하고 있죠. 물건을 파는 자, 값,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계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인과 계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매도인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계약이죠. 그런데 이런 중개계약이 현장에 나가보면 전부 말로만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사주면 수수료를 얼마로 하자라고 적어놓음으로써 내용이 명확해지는데 이런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임의적 사항. 자, 거기에 비해서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그렇다면 이제 전속 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거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계공사는 몇 년 보관해야 되고 3년 보관해야 되고 스토리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요청할 수 있다. 5번 계공사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해 계약서를 몇 년 보존? 3년간 보존합니다. 밑에다가 위반 시. 그럼 보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6월에 업무 정지입니다. 2번 내려옵니다.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동그라미, 틀린 것, X를 표시하시오. 자, 기억.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장관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한 표준 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OX. X. 하여야 한다 때문에 X죠. 일반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할 수 있다. 2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은 얼마다? 3월이다. 5. 지금 이게 24회 문제인데 방금 보셨던 25회 문제하고 중복되는 문제 그대로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잘 봐야 된다니까요. 디귿.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공사는 당해 계약서를 몇 년 보존? 3년간 보존합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 보존기간 얼마? 3년. 5.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까? 그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게 24회, 25회 때 나왔던 정도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3번은 또 이런 문제죠.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 서식에 규정된 밑줄 거세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중개계약서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라고 일어나는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렇지만 하게 되거든.
반드시 적어야 될 사항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 부른다? 필수 기재고, 필수 기재는 물가 수준을 반드시 기재하라 그랬습니다. 물가 수준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니까 쓸데없는 거 공법상 이런 거 걸어놓고 아닌 놈을 찾아라. 이제 문제가 짝짝짝짝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물가 수준이라고 전달했는데 3번 아닌 것은, 자, 일단 중개 대상물의 상태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죠. 1번이 답이고, 중개 대상물의 규모, 물 동그라미 물, 거래 예정 가격가, 그 다음에 예정 가격이 정해졌을 때 보수를 적어야 서로 분쟁이 안 일어납니다. 보수할 때 수, 그리고 5번 준수할 사항 준. 그래서 2, 3, 4, 5가 뭐다? 물가 수준을 반드시 기재해라. 아닌 것은 몇 번? 1번. 이렇게 이제 문제를 걸어 들어갑니다. 1번이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필수 기재해야 될 건 4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물가 수준을 체크해 나갑니다. 4번 넘어왔습니다. 자,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역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이제 중개계약서라는 개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이 중개계약서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문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틀리는 것 여러분이 하나 풉니다. 해답은 절대로 보지 마시고 틀리는 것 50초 동안 풉니다. 50초라는 시간도 한번 재보시고 시작합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새깁니다. 자, 5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틀리는 것은 일단 답부터 봅니다. 기출문제는 그대로 새기셔야 된다 그랬죠. 5번 일반 중개서를 작성한 개공사도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수는 있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X. 그죠? 자, 우리 거래 정보망하고 또 연결하는데 이렇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이런 정보를 거래 정보망, 텔레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에 정보를 공개를 하는데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이라는 정보망에 공개를 합니다. 이 정보를. 자, 그런데 전속 중개계약은 공개할 의무가 있죠. 7일 만에 공개해야 한다 돼 있지만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그런 의무는 없죠. 자, 의무는 없지만 이 개공사가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위반된 행위는 아니니까 공개를 했다.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통보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죠. 계약이 체결되면 자료를 삭제하고 정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삭제하지 않고 정리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볼 때는 팔린 물건이 아직도 올라와 있으면 허위 정보가 되니까 통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했다면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린 것 5번. 자, 맞는 것들을 공부하겠습니다. 1번 또 나오죠. 전속 중개에서는 몇 년간 보존해야 된다?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뭐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2번 마찬가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다른 개공사에게 중복하여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중개의 특징이죠. 이 사람하고 하겠다라고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다른 개공사들하고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또 X. 3번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을 반드시 지정거래 정보망에만 공개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맞다. 어디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일간 신문에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4번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공사 업무 처리 사항을 2주일에 1회 이상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요거는 무엇의 의무다? 전속 중개계약의 의무죠. 자, 그래서 여러분 4번 문제 이런 문제가 전속 중개계약과 일반 중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가장 잘 나오는 형태. 5번 갑시다. 전속 중개계약의 내용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자, 답이 1번 들어오는데, 의뢰인은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 외의 개공사에게 의뢰하여 거래를 하게 되면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맞죠? 그죠?
여러분 우리 전속중개계약에서는 스스로 발견했다 하면 자동으로 뭐가 나오고 50% 범위 내에서 실비 그렇게 연결될 겁니다. 자 일단 옳은 것은 1번. 자 2, 3, 4, 5는 다 틀리는데 2번은 어디가 틀립니까? 전속중개서를 사용하고 얼마간 보존해야 된다? 3년. 그래서 틀렸고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에 관한 모든 정보 공개 여부를 사전에 의뢰인에게 동의받아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전에 동의받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을 공개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 동의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4번 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공사를 정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무리 전속중개계약이 중요하더라도 반드시 체결하라. 이런 법은 없죠. 할 수 있다. 5번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하면 보수의 범위 내에서가 아니고 얼마? 50% 범위 내에서 50%죠. 소요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1번. 6번 갑니다. 역시 19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법령은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한 표준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X. 반드시 법정 서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번 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X. 얼마? 3개월의 유효기간.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거래정보망 또는에 동그라미 합니다. 이것을 및 하고 시험에 잘 냅니다.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 5. 답이 3번. 4.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는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 처리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전속중개계약 의무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통보해 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런 거래를 하고 있다. 보고 의무가 있죠. 5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해 계약서를 몇 년 보존해야 됩니까? 3년간 보존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밑에다가 위반 시 3년 보존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지. 전속중개만 뜨면 무조건 업무 정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역시 7번 문제. 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18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그대로 새기셔야 된다 그랬죠? 자, 1번 개공사 A는 매도인 B와 5개월간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요청에 의해서 정보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다. 됩니까? 5. 개공사 C는 의뢰인 D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보수도 기재하였다. 아까 봤잖아요. 일반 중개에서는 물가 수준을 기재하는데 수가 뭐다? 보수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3번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개공사 E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그렇습니다. 6월 이하의 업무정지니까 3개월 받을 수 있죠. 4. 개공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해 계약서를 몇 년 보존해야 된다?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계속 기출문제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건 느끼시고 5. 이제 틀리는 게 들어옵니다. 5번 개공사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 공개에 해당한다. X. 임대차일 때는 여기 보고 있습니까? 임대차일 때는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사고 팔 때 공시지가가 중요하지. 그죠? 세 얻는 사람은 큰 의미가 없죠. 틀리는 것 5번. 8번 들어갑니다. 역시 20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부터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가입 신청을 한 개공사의 수가 얼마 이상이 됩니까?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공부할 때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몇 명은 참석해야 된다? 30명은 개공사가 참석해야 된다.
요거 보기보다 숫자 구질구질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딱 보이면 기억해야 될 숫자 509개 230번 중개사법 쌤 전화번호다 그랬죠. 왜 중개사법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법에서는 전화번호로 숫자 기억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중개사법 쌤 전화번호 몇 번? 509개 230번 순서대로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를 언제든지 이렇게 낼 수 있죠. 전국적으로는 1000명 이상이고 벌써 이렇게 하면 벌써 틀리잖아. 그죠? 또는 뭐 시도에서는 30명은 참석해라. X라니까 2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30명이에요. 그러니까 509개 230번 이렇게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일단 1번은 O. 2번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와 정보 처리 기사를 각각 몇 명 1인은 확보해야 된다. 이거 어디서 공부했다? 거래 정보망을 지정받을 때 서류, 지정 서류는 제목 기억하셔야 돼요. 부 등의 정, 공원, 컴퓨터, 통이다. 들어봤는 것 같습니까? 그때 정보 처리 기사 하나, 공인중개사 한 명이 지정 요건이에요. 이거 요건. 그죠? 그래서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는 사람은 컴퓨터를 좀 잘 운영할 줄 알아야 되니까 아버지 등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다 하고 공부를 해 나갑니다. 3번 법인인 개공사는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인이 업무는 14조 업무만 하는데 거래 정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죠. 4번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개공사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일간신문에 당해 물건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렇죠.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는데 자기가 거래 정보망 가입을 안 했대요. 그러면 어디 공개해야 된다?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옆에다가 위반시 적어 놓으시고, 자, 정보를 공개 안 하면 제재가 뭘까요? 상대적 취소입니다. 상취 적어 놓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전속 중개계약만 들어오면 전부 다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위반하면 전부 업무정지. 그 업무정지가 15개나 되지만 그것만 해도 10개가 끝난다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는 전속 중개계약만 보면 무조건 위반했다. 업무정지 딱 찍는데 아닌 게 한 개가 딱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정보 공개 위반은 뭐라고요? 상대적 취소. 그거 하나만 딱 잡으면 제재는 확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 맞는데 틀리는 것 5번. 거래 정보 사업자가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면 국토장관은 사업을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X. 조심해야 되죠. 국토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사입니다. 특별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거래 정보 사업자가 지정을 받았는데 위반을 하면 그 지정이 취소되잖아요. 그때 취소는 지금 보다시피 상대적 취소 사유, 취소할 수 있다는데 취소 사유가 뭘까요? 취소 사유, 허, 운, 정, 해, 일이 있다. 한번 들어봤는 것 같습니까? 허가 뭐지요? 허만 보면 허위, 허위만 찾아내면 여러분들은 거짓 그대로 갖다 붙어야 돼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운, 운영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거나 해,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일이 뭐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한다. 그래서 허운정해일 얼마나 강조했으면 탤런트 허윤정이가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허운정해일이 취소사유인데 이제 이 시간에 하나 기억할 것, 취소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거 하나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9번 역시 거래 정보망에 관련되는 기출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거래 정보사업자는 개공사 1인 이상과 정보처리 기능사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OX. 무조건 X.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 이거 봐요. 정보처리 기사죠. 정보처리 기사 1명. 근데 거기 뭐라 나왔다? 기능사. 일단 그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개공사 1인입니까? 공인중개사 1인입니까?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와가지고도 개공사나 공인중개사가 같은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자, 다시. 개공사는 어떤 사람이죠?
개설 등록한 자, 이게 개공사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다르죠? 여러분한테는 참 많이도 강조합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1번은 어디가 틀렸다? 이리저리 다 틀렸다. 개공사도 틀렸고 정보처리 기사도. 참고로 그죠? 우리나라의 자격증이 이렇습니다. 정보처리 기능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한 급 높은 게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있습니다. 산업기사 옆에 정보처리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격증은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운영 기능사가 있으면 컴퓨터 운영 산업기사, 컴퓨터 기사, 등급이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기사 위에는 제가 알았는데 잊어버렸다. 뭐가 있습니까? 기술사 있죠. 기술사 있죠. 기술사 있을 겁니다. 기술사는 기사 위에 기술사는 이거 박사급입니다. 박사급.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처리 기능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기사를 요구한다니까. 등급이 더 높다는 거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기능사에 글자가 하나 잘못 들어갔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등급의 수준이 확 달라져 본다니까 이게 그죠. 기사 위에는 기술사입니다. 이 기술사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기사 자격증이 있는 자가 10년 이상 실무도 하고 기술사가 되기 때문에 기술사 정도 되면 대단한 수준입니다. 이게 박사급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일단 1번은 이리저리 다 틀렸고 2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웃긴다. 그죠? 무조건 어디입니까? 국토장관의 승인입니다. 국토장관. 3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권자는 국토장관이며 맞죠? 취소 처분할 때는 뭐를 거쳐야 한다? 청문을 거쳐야 한다. 5. 그래서 답이 3번. 4.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의뢰인으로부터가 아니라니까요. 누구? 개공사 상호 간에만 정보를 교환하는 게 거래정보망입니다. 개공사 상호 간에. 5번 전속 중개계약일 경우에만 거래정보망에 올릴 수 있다. X죠. 자, 일반 중개계약도 정보를 올릴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5번도 틀립니다. 자, 옳은 것은 몇 번? 3번. 오래된 지문이지만 아주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는 또 거래정보망에 대해서 재작년이죠. 24회 가장 최근의 문제인데, 자, 이 정도 풀 수 있나요? 해답 보지 마시고 10번 문제 50초 동안 풉니다. 시작. 거래정보망에 대해서 옳은 것 찾으시오. 자, 여러분 옳은 것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들어가면 틀린 게 4개나 있다는 말이잖아요. 틀린 걸 표시하고 내려가도록 합니다. 자, 50초입니다. 다 읽어보셨는지요? 자, 옳은 것은 일단 몇 번? 4번부터 확인합시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거래정보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국토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답은 O. 자, 일단 물음습니다. 아까 지정 취소 사유가 뭐라 그랬죠? 허운정해 일이고 취소를 할 때는 청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청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 몇 번? 사망하거나 해산했을 때는 확정된 사실은 억울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물어볼 일이 없다 그랬잖아. 그죠? 딱 취소되는 청문 안 해도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은 맞으면 틀린 거. 1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 X입니다. 원본이 아니고 이거는 뭐를 제출해야 된다? 사본을 제출해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원본은 걸어놔야 되잖아. 그죠? 2번 국토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 주죠. 30일. 그래서 숫자 30일 그 다음에는 3개월 요래 흘러가는 걸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3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가
거래 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때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X입니다.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번 맞고 5번은 또 어디가 틀립니까?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한 정보도 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어떻더라면 참 착한 행위, 부지런한 행위 같지만 직접 조사해서 올리면 허위가 올라간다니까요. 지금 우리 법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될 게 뭐다?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을 공개했지. 직접 조사해가지고 내년에 도로 확장되었음 이런 거 올려놔 놓으면 이게 뭡니까? 허위 정보가 될 가능성이 높죠. 직접 조사해서 올린다 하면 털려요. 주의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니까 그대로 딱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자, 옳은 것은 4번이었고, 자, 11번 문제가 이제 한번 올 때가 되기 때문에 거래 정보망의 이용 체계도를 간란해 번호 순서대로 내용이 맞는 것은 이렇게 돌았잖아요. 자, 지금 답은 3번인데 그 3번을 보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답이 3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개공사 A와 개공사 B가 거래하는 체계도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림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물건을 아파트를 팔아달라는 갑이 서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을이라는 사람은 부산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겠죠. 자, 갑이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라고 A 개공사에게 뭐를 중개를 의뢰합니다. 팔아달라고. 자, 그러면 A가 알았어 하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정보를 공개하라 라는 의무를 들으셨죠. 어디에 공개한다고요? 일간신문 또는 거래정보망에. 근데 지금 우리가 일간신문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일간신문이라는 것은 조중동이 있고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합니다. 뭐라고 정보를 공개했다?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 하는 정보를 딱 공개했습니다. 자, 이번에 부산에 있는 매수자가 나 다음 달에 서울로 정근을 가니까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라고 B 개공사에게 뭐를 의뢰했다? 3번 중개를 의뢰했다. 그죠? 여러분 부산에 있는 의뢰인이 다음 달에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자기가 서울까지 들락날락 거리면서 구한다는 게 어렵잖아. 그죠? 그러니까 개공사에게 의뢰를 하니까 개공사 B가 알았어 하고 서울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정보를 뭐 한다? 검색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가보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물건이 있네요. 그러면 5번째 순서에 딱 되겠죠. 물건이 있음을 뭐 한다? 통보해준다.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는 거기 답이 3번에 보시면 3번째 물건을 소개한다. 그래 되어 있죠. 답은 지금 3번 찍어놨죠. 물건을 소개한다라는 말이나 뭐 있다고 통보해준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요 있다고 통보해주고는 B가 A 개공사에게 당신이 입력한 것을 우리가 살 거야 라고 연락을 해줍니다. 자, 거기 시험에서는 4번이겠죠. 매수인이 발생했음을 통보해준다. 그래 나가잖아요. 연락을 해주니까 야, 연락을 받았다. 그럼 A 개공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매도인에게 연락해 주겠죠. 7번째 뭐라고? 야, 매수자가 나타났다 라고 통보해준다. 통보해준다라는 말이나 거기 5번이 뭐다? 뭐 매수인 발생 통보한다.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매수인 발생 통보를 연락해 줍니다. 해주니까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한다? 갑하고 을이 매도 매수인이 8번째 계약을 체결하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A 개공사는 지체 없이 마지막에 뭐 한다? 연락 통보해줘야 된다 그랬죠. 왜 통보한다? 자료를 삭제하고 정리해줘야 되니까. 그 소토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문제에서는 답을 3번으로 쳐놓고 지금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데 이거 혼자서 한번 그려볼 필요는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순서. 그죠? 어렵다, 쉽다. 쉽습니다. 여러분이 거래 정보를 통해서 중개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 이런 거래 정보망은 누구들끼리 움직입니까? A 개공사와 B 개공사 상호간에만 정보를 교환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의식을 해볼 수 있는 내용. 그죠? 천천히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12번 들어갑니다. 자, 12번은 옳은 것을 찾으시오. 17회 때 문제인데 역시 또 중요한 기출 문제죠. 갑시다. 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우리 거래정보는 무조건 누구의 승인? 국토장관의 승인이에요. 2번.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개공사와 의뢰인 상호 간에 하면 벌써 틀렸죠. 개공사와 의뢰인이 아니고 개공사 상호 간에.
3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한 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된 컴퓨터 용량과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또 X입니다. 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입니까? 여기 부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인데 컴퓨터 서류는 거래 정보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가야 되지. 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용량이 얼만데 그거 봐야 될 일은 없죠.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X.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내로 1년 내로 운영하지 않으면 취소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끝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4번은 이리저리 다 틀렸고 그래서 5번이 옳다. 개공사는 거래정보망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왜 통보해야 된다 그랬지요? 요거잖아요. 왜 통보해야 된다? 자료를 삭제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옆에다가 통보 안 하면 위반이지요. 위반시 적어놓고 제재가 뭘까요? 통보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통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연을 여러분한테 수업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죠. 지금 그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개공사들이 전부 거래 정보망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한번 탁 찍어서 예를 들어 한번 들어가 보면 잠실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가 1억 5천에 팔겠다고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웬 잠실 아파트가 이래 싼데 하고 들어가 보니까 20년 전에 입력해놨는 게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지금 주인이 바뀌어도 몇 번이나 바뀌었고 재개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올려놨던 정보를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일반인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보는 순간 그게 허위 정보잖아. 그죠? 그래서 허위 정보 공개하면 얼마?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13번 갑니다. 자, 이제 좀 방금 받는 게 17회 때 문제였다면 그 다음에 18회 때는 또 이렇게 돌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체크합시다. 틀리는 것 50초 동안 해답 보지 마시고 기출문제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50초 동안 갑니다. 자, 50초 지나갑니다. 18회 때 문제인데 틀리는 것은 몇 번? 5번.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해산했답니다. 법인이 문 닫으면,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에요. 거래정보망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관청은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X. 이것도 아까 확인했던 문제죠. 자, 틀리는 것 5번. 그리고 1, 2, 3, 4를 읽으시면서 기출된 지문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것도 여러분한테 지금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1, 2, 3, 4 다 맞고 14번 가겠습니다. 19회 때 문제 의무와 금지행위입니다. 틀리는 것은 이거는 가볍게 확인합시다. 답은 3번. 개공사가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 차익을 얻지 못했다면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면 X. 차익이 남지 않더라도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본다 라는 판례죠. 그래서 틀리는 것 3번. 자, 나머지들은 다 맞는 거고 특히 여러분 동그라미 5번 제일 밑에 내려오시면 개공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나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는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맞다. 중개행위를 하면서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공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업종에 다 있습니다. 경찰관이든 군인이든 일반인이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 예를 들면 이 아파트가 다음 달에 경매 처분된다. 이런 비밀을 이야기 안 하고 있으면 피해자가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번 돌아왔습니다.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묶어진 것은 자, 기억.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된 정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금지행위 맞지요? 동그라미.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는 행위, 일방 대리 금지행위 아니다. X. 비것.
공인중개사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 행위 맞습니다. 동그라미.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중개하는 행위 금지 아니죠. 배우자 소유의 건물 하는 것은 그 배우자를 일방 대리해서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X. 5번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의뢰를 받는 행위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를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뭐 하는 행위? 협조하는 행위. 1년에 1000에 해당되는 금지행위였습니다. 답은 3번. 자, 16번 문제, 18의 금지행위 기출문제인데 여러분들 금지행위는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얼마? 1년에 1000이고 정서를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2000. 이거 금지행위는 무조건 암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번은 금지행위 해당되는 건 몇 개? 그거 찾지 말고 해당되는 거 옆에다가 형벌도 적어봅니다. 3년에 2000, 1년에 1000. 칠판에 적어놨으니까 보고 적어도 괜찮습니다. 공부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자, 16번 문제 1분 동안 풉니다. 시작. 그리고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형벌도 적으란 말이에요. 자,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억. 개공사에는 자기 인척 B 소유주택을 매수인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금지다? 아니다? 아니죠. 여러분 거기 인척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앞으로 인척, 친척, 모친 이런 말 나오면 금지행위 아닙니다. 모친의 부동산을 중개하였다. 친척의 부동산을 중개하였다. 금지 아니죠. 그 사람을 대리하기 때문에. 2번 개공사 D는 매도인 E를 대리하여 매수인 F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건 무슨 대리? 일방 대리죠. 금지행위 아니다. D것 의뢰인과 체결한 순가중개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초과하여 받았다 하면 뭐다? 금지행위. 옆에 얼마? 1년에 1000 초과금품이죠. 리얼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가 분양을 대행하면서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초과하여 금품하니까 막 금지가 막 눈에 보이려 그러잖아요. 근데 중개법인은 주택과 상가를 뭐 할 수 있다? 분양 대행할 수 있고 그것은 중개수수료가 아니죠. 상담료로 받으니까 초과해서 받아도 금지가 아닙니다. 리얼 특별히 조심하실 것. 무허가 건물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무허가 건물도 우리 거래할 수 있다. 답은 1번 한 개 나올 겁니다. 17번 17회 때 문제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4번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의 위임을 받아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우리 이걸 뭐라 그런다? 일방대리. 한쪽만 대리하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자 그럼 나머지 무슨 금지입니까? 1번 토지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고의 토지를 직접 사들였다. 이거 무슨 금지? 직접 거래. 옆에 얼마 적어야 된다? 3년에 2000. 2번 의뢰인의 상가를 그의 요구에 맞추어 거래를 성사시켜 준 대가로 수수료 상한액을 받고 별도로 미술 작품 한 점도 받았다. 이거 무슨 금지? 초과 금품. 옆에 얼마 적어야 됩니까? 1년에 1000. 형벌까지 같이 체크합니다. 3번 업무상 알게 된 개발업자로부터 입수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거지역 임야를 매입하도록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계획 하고 들어가면 뭐다? 거짓된 언행. 얼마로 가야 되죠? 1년에 1000.
제목 읽으시면서 사례도 형벌을 기억하셔야 돼요. 5번 의뢰인에게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전 등기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거 미등기 전매 행위죠.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봅니다. 얼마? 3년에 2천이라는 금지 행위. 자, 18번은 전부 판례가 섞여져 있는 18회 때 또 금지 행위 문제입니다. 18회 때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 여러분 또 50초 동안 찾아봅시다. 해답 보지 말고. 자, 모두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게 만들었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3번 또 계속 들어오는 판례죠. 중간 생략 등기 방법으로 단기 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이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본다라는 유명한 판례. 자, 틀린 거 수정. 1번 무등록 개공사의 중개행위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X였죠? 앞부분에서 나오는 문제. 2번 개공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에 부도 처리되었다. 그럼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되면 한 푼도 못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벌써 받을 때 초과 금품이면 금지 행위로 본다. 아주 유명한 판례죠. 4번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보조원을 고용한 개공사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X. 잘못을 한 누구도 책임진다. 중개보조원도 책임져야죠. 5번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면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옆에다가 웃긴다. 그렇죠? 무자격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했다. 수행했다는 말은 옆에다가 계약서 작성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당연히 자기 스스로 몇 건 했더라도 양도 대여한 것으로 본다라는 판례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19번부터는 또 사무소 명칭의 의무로 접어듭니다. 10분 쉬었다가 따라가겠습니다.